제가 여태까지의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해왔지만 대한민국에서 힙합 음악을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비계층이 상당히 적기 때문이죠. 그런 힙합 음악 중에서도 하드코어하거나 실험적인 음악은 더욱 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그런 한국에서 유일무이하게 꿋꿋이 호러코어 혹은 하드코어 힙합을 하고 있는 이그니토라는 래퍼의 첫 번째 정규 앨범 디몰리쉬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쇼미더머니 6에서 우원재와 이그니토의 랩 배틀을 보신 적이 있나요?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둘의 랩 스타일은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를 품고 있으며 가사도 꽤 무서운 꺼림칙한 느낌이 납니다. 우원재도 그렇고요, 이그니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그니토는 이런 스타일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유지해왔어요. 그것의 시작점이 바로 이 디몰리쉬라는 앨범이에요. 이 앨범과 이그니토의 음악은 하드코어 힙합 혹은 호러코어 힙합으로 불립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라도 어떤 음악일지 바로 느낌이 오시죠? 당연히 뭔가 힙합이지만 더 어둡거나 난해한 느낌이 나는 그런 음산한 분위기의 힙합 음악이겠죠?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이 앨범을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듣는 것 자체가 호불호가 갈려서 조금 힘들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만 꼭 참고 이 장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음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앨범 커버부터 봐보시면 지옥에 들어가는 문 같고 뭔가 음침합니다. 거기에다가 앨범의 제목도 몰락을 뜻하는 단어인 디몰리쉬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벌써 어두운 느낌이 나죠? 이런 앨범 커버와 제목에 알맞게 여러분들이 이 앨범을 딱 틀으면 바로 호러코어라는 단어가 연상될 거예요. 앨범의 프로듀싱이 엄청 음산하고 무서운 느낌이 납니다. 진짜 저승사자가 데려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멜로디 라인이 무서워서 등골이 오싹해져요. 심지어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리고 또 분배 프로듀싱이죠. 완전 분배 앨범입니다. 이런 프로듀싱 위에서 이그니토는 계속해서 근본으로 가득 찬 타격감 있는 분배에 어울리는 랩을 뱉어댑니다. 근데 그 위에 랩 가사가 하드코어하다는 것이 이 앨범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막 세상 무섭거나 어둡게 느껴지는 단어들 아시죠? 그런 단어들로 라임을 잘 맞추어 나가며 무서운 표현들을 계속해서 뱉어댑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요소들을 보시면 완전 그냥 하드코어, 호러코어라는 것을 작정하고 컨셉을 맞췄음을 바로 알 수 있죠. 앨범 커버, 제목, 앨범을 이루는 사운드, 그리고 가사까지 호러코어한 힙합 음악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이 앨범을 이렇게 간단하게 단편적으로만 설명하고 끝낼 수는 없겠죠. 무엇보다 이 데몰리쉬라는 앨범을 듣다 보면 무서운 것도 알겠고 랩도 잘하는 것도 알겠는데 이렇게 이상한 가사들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 디몰리쉬라는 앨범은 너무 무섭고 어두운 표현들로만 가득 차 있어서 해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앨범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역시 이런 하드코어하고 무서운 가사에 의미가 없지 않겠죠? 오히려 반대로 너무나도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가사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런 가사를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우선 저는 딱 보기만 하면 뭔가 심오하다, 무섭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앨범의 가사들을 천천히 곱씹어 보면 그냥 어렵고 무서운 표현들만 난무하는 게 아니라 현대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미묘하게 그려낸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사 해석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제 생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이 가사에서 이그니토는 현재 사회의 억압적인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사회를 지배하는 특정 계층이 착취하는 모습과 그것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한계, 현 상황에 대한 책임 등을 되묻는 미묘한 가사들이 분명히 돋보입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 이 앨범의 가사들이 그냥 어려운 가사들로만 막 집어넣은 게 아니라 철학적인 내용도 그 안에 미세하게 담아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만 더 봐보시죠. 굉장히 비관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고요.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요. 이런 가사들로 괴로움을 묘사하기도 하고요. 본인과 사회의 관계를 언급하며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사들을 보시면 확실히 이그니토가 이 앨범에서 어떤 분위기를 원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어렵고 무서운 표현들은 사실 정교한 비유였어요. 그냥 어려운 표현들을 무섭게 막 박아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서 호러코어라는 수단이 사용되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의 음악을 들어보시면 무서움이 막 눈으로 보여요.
우리는 귀로 음악을 들으면서 청각적으로 이 음악을 해석해내려고 하는데 뇌에 시각적인 요소가 자극될 만큼 묘사가 생생합니다. 이곳을 보면 이그니토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러코어라는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는 것 자체로도 대단한데 그것이 무의미한 가사들이 아니라 그의 철학적 세계를 보여주는 가사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 설득력을 가진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 호러한 느낌의 장르들은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 디몰리시라는 앨범은 호러코어의 분위기를 분명히 띠지만 동시에 그의 철학적 세계를 보여주면서 호러코어라는 장르도 더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이 앨범을 들었을 때 그냥 무섭고 꺼림칙하고 거부감이 들고 그냥 괜찮은 랩을 뱉는 앨범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매력적인 묘사와 깊은 의미에 집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앨범은 2006년에 발매되었어요. 상당히 오래되었죠. 근데 발매 시기를 감안한다면 사실 이 앨범이 호러코어나 하드코어라는 키워드에 집중돼서 그렇지 랩 스킬이나 프로듀싱도 정말 수준 높은 앨범입니다.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분배배 프로덕션을 가지고 있다 했죠. 그리고 그 위에 어둡고 음산한 프로듀싱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그니토의 랩도 수준급이에요. 2006년이면 아직 국힙의 발전이 덜 되어 있을 시기라서 라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수준급의 라임을 이용하고 있고요. 라임을 세련되게 맞춘 랩을 매끄럽게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이그니토의 랩에는 호불호가 갈리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그니토의 앨범을 들으면서 느낀 거지만 그의 랩이 약간 툭툭 끊기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절도 있는 것이지만 조금 나쁘게 말하면 툭툭 끊기는 느낌이죠. 타격감을 높이려고 한 랩 스타일이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로도 작용해서 호불호도 갈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호이지만요. 또 당연히 가사도 심오하니까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진 음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맞으실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러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뭐 이런 가사들보다 어네듀케이티드 키드의 음악을 듣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크게 갈릴 만한 음악이랍니다. 그래도 장점에 집중하다 보면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니 꼭 이 앨범을 천천히 음미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이그니토의 디몰리시라는 앨범을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앨범을 호러코어라는 장르와 계속해서 연관해서 설명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그 호러코어라는 단어와 키워드에 묶여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호러코어라는 단어에 얽매여서 선입견을 가지고 이 작품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음산하고 난해한 사운드와 가사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의 철학적인 측면에 집중하면 이 음악의 진가를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그니토는 흔히 호러코어한 힙합을 하는 아티스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것만으로 끝인 아티스트가 아닙니다. 호러코어, 그것은 그의 철학적 세계를 표현하는 한 가지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저 무서운 음악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음악에 담아내는 독보적인 예술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